요즘 우스갯말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야말로 꼰대라고 하는 분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라떼는 이랬는데 하는 거를 빗대어서 그 커피로 마시는 그 라떼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도 있고, 또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있지요. 한참 잘 나가던 때 뭐 이렇게 해갖고 리즈 시절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참 잘 나가던 때는 어느 때인가요? 대개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뭐 건강은 오히려 지금보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청년이었고, 몸도 마음도 가난하고 그랬지만은, 희망에 벅차 있었고, 그 다음에 발랄한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때 운 좋게도 이제 단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서, 1985년도에 1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했었죠. 그렇게 해서 그 덕분에 평생 직장을 다니지 않고 글만 쓰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단으로 히트하기 전에 이제 문학 청년 시절을 지나고, 문학가로 80년도에 데뷔해서 한 3, 4년 동안 이제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저를 가장 행복하게 했고 빛나게 했던 그런 인연이 한 분 계신데, 피천득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수필가로서 피천득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고, 작품으로도 그렇고 인품으로도 아주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 이제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추천 완료가 되어서 작가가 된 다음에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죠. 저는 이제 그때 한남동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는 종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반포에 사셨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 후에 선생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이 1910년생이고 제가 1953년생이니까 43살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한 선배라고 해야 되나요? 선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높으신 선생님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글 처음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반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그 공장 다녔어요. 남들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못 다녔어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서울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다시 이제 피 선생님 만났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유명한 수필이라는 수필을 비롯해서 인연 이런 수필들이 실려 있었죠. 그래, 인연은 나중 이야기고, 그 당시는 이제 수필이라는 수필을 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번역한 영시들도 많이 만나게 됐죠. 특히 수필이라는 수필은 처음 도입부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멋있어가지고 바로 외워버렸어요. 수필은 정자 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만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렬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운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외웠어요. 외웠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쭉 지나가다가 1980년도가 됐는데 선생님의 수필집이 드디어 나왔어요. 원래 선생님이 이제 시인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작품집이 이제 산호와 진주라고 내셨어요. 이 산호와 진주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태풍이라고 하는 템페스트죠. 템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시에서 따온 거예요. 그 에이리얼이라고 하는 요정이 부르는 노래에서 이제 따가지고 산호와 진주라고 하면서 서문을 쓰셨는데, 그 산호와 진주라고 이름 붙인 서문이 너무나 명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 사이트에 피천득 선생님에 대한 강의가 아마도 한 대여섯 개 올렸어요. 제 사이트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이 피천득 선생님은 아까 그 인연하고 수필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것이 있는데요.
수필이라는 강의는 한 8,000회, 2년도 한 5, 6,000회 이렇게 돼요. 길이가 무려 수필에 대해서 1시간, 2년에 대해서 1시간 반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필은 원고용지로 7장밖에 안 돼요. 인쇄하면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1시간이나 이야기를 했으니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그 지루한 것을 다 들어주시고 보아주시고 조회수를 올려주시고 하는 걸 보면 제 진정성이 좀 통했는지, 아니면 수필이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훌륭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첫 작품 중에 산호와 진주라고 해놓고 시하고 수필을 같이 낸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이 책을 분리를 해가지고 시집 따로 수필집 따로 하면서 선생님의 호가 검은고금 아이아인데 금아인데, 금아 시선, 금아 문선 해갖고 이제 시는 시선, 수필은 문선 해서 따로. 그 당시로서는 하드커버 책이 거의 없었는데 하드커버로 일조각이라고 하는 큰 출판사에서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났는데 제가 그것을 당장에 사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열독, 애독했죠. 그러면서 이제 비 선생님 작품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때가 80년도가 바로 제가 80년 3월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그 책이 나온 거죠. 그리고 편지를 선생님께 보냈는데 이제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사인해 주신 작품집이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금화 문선, 금화 시선.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김정빈 씨, 피천득 해가지고 이제 사인 있지 않습니까? 날짜는 안 적혀 있네요. 이게 이제 80년도인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제가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차를 사시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앞에 이제 편집을 보시는 한분순 선생이라고 여자분이 계셨어요. 시조 시인이신데 나중에 문인협회에서 부회장님도 하시고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 셋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롯데호텔에 가서 이제 커피를 사주셨는데, 선생님은 커피도 못 마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뭐 알코올이라든가 카페인 들어간 거 마시면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커피도 못 마시고 심지어는 바카스도 못 마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만 이제 석 잔을 시켜놓고 이제 당신은 안 마시고 우리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따라 주시기도 하고, 선생님 수필에 보면은 양주를 시켜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이제 웨이트리스가 참 이상한 양반 봤다고 그랬다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신 분인데 하여튼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회 날 때마다 제가 선생님 댁을 방문해가지고 문학 얘기 듣고, 또 저도 말하기 좋아하니까 막 말을 해요. 근데 선생님도 말씀하시기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반포에 아주 조그만 아파트에 사셨는데 참 그 댁 풍경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당신 방이 하나 있어요. 아주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한 3평 반이나 4평도 다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쪽 코너에 이제 책장이 있어요. 선생님 평생 공부하신 분이니까 책 엄청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나 조촐한 인격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정년 퇴임을 서울대 교수로 계시다가 1년 먼저 하셨어요. 딱 채우기가 싫어서. 뭐든지 좀 모자라게, 뭐든지 조촐하게 이런 정신을 갖고 계셨거든요. 1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책도 그래요. 많이 있었지만 싹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줄이고 미니멀하게 사는 거를 철학으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미니멀하게 하시기 때문에 책을 싹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한 높이가 한 1m 20, 30, 40쯤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키보다 작아요. 그리고 폭이 한 1.5m? 이 정도 책장에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권 남짓, 200권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당신의 이제 가족 사진도 있고 자녀들 사진도 있고, 특히 당신이 사랑했던 여인들, 영화 주인공들이에요. 하여튼 그 유명한 영화에 나온 아주 고전적인 미인들 사진 이런 거 딱 예쁘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음악 좋아하시니까 항상 그 음악, 특히 쇼팽을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셨는데 그때 조선일보의 이상현이라고 하는 아동 문학가인데 이제 주로 동시를 쓰시는 시인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신춘문예에 당선을 했을 때 저에게 당선 통지를 해주신 분인데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들은 말인데요. 어느 날 선생님 책장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가지실라우 하면서 한 코너를 딱 사서 그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책들은 정말로 버려서는 안 되는 당신의 추억이 있고 인연이 있는 아주 소중한 책. 대표적으로 어떤 책이냐? 영국 개관 시인한테 받은 시인. 특히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 있잖아요. 가지 않은 길 유명하죠. 그분에게 사인받은 시집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선생님이 번역해서 교과서에도 나왔던 시집이고 하버드 대학에 연구하러 가셔서 1년간 머물렀을 때 프로스트를 만난 적도 있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때 서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것만 남겨두고 싹 없애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깨끗하고 정신도 깨끗하고 행동 자체가 정말 무욕하죠.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정말로 무소유하게 사신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그리고 그렇게 글도 썼는데 글에 쓰인 것하고 생활하고 딱 일치를 해요. 사실 저도 수필가입니다만 수필과 생활이 일치하기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수필에서 아주 고도의 인품과 고도의 깨끗함을 써놓고 실제로 고도의 인품과 고도의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건 실로 어렵거든요. 정말로 군자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선생님 군자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르고 또 젊은 사람인 저하고 대화를 해도 아무런 격의가 없고 권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선생님 작품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코드가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문학적 취향, 예술 취향이 좀 비슷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그래? 당신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대표적으로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의 초승달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시집인데 이제 어른을 위해서 쓰여진 동시예요. 그러니까 동심을 담은 그런 문학이어서 아동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읽으라고 쓴 거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해서 쓴 그런데 거기에 동심이 담긴 아주 귀여운 시들이에요. 그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린 왕자야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제가 어린 왕자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야 뭐 당연히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이제 취향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문학에 대한 대화도 하고 또 제가 작품을 새로 쓰면 가져가서 읽어드리면 선생님이 좋아하시고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있었던 한국문학사하고 이게 자매 출판사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출판사 사장님 임인규 사장님 나중에 출협 회장도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셨어요. 이분하고 한국문학사 주관이자 대표로 있었던 이근배 선생님 현재 예술원 회장이시죠. 그 두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친구예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출판사를 차려서 임인규 선생님이 대표, 이근배 선생님이 편집 책임자 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내고 출판사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근배 선생님이 분리에 나오면서 한국문학사라는 잡지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뭐 상여금이라고 할까 퇴직금이라고 할까 이렇게 받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이후에도 서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하면서 지내던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에 이제 제가 아동문학을 이제 그 뒤에 했죠. 처음에 수필로 데뷔를 한 다음에 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해서 아동문학가가 됐는데 동시에 그 시기에 이제 아동문학가가 된 이상배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자매 회사인 동아출판사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류가 많고 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동아출판사에서 아동문학 작품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권씩 그 당시에는 전집이 많았으니까 20권씩 묶어가지고 5번 해갖고 100권을 기획을 한 다음에 그 필자를 아동문학가나 이런 분들로 안 하고 그야말로 문단과 예술계 원로
꼭 본인만이 아니에요. 천경자 같은 화가, 그다음에 뭐 무슨 하여튼 각 분야의 권위자들 이런 분들이 동화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당시 최고의 화가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20권을 기획하는 처음에 이제 피천득 선생님이 동화를 하나 써주시면 훌륭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피 선생님은 야간에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는 청탁이라고 해서 원고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받으면 그때 써요. 피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해요. 미리 써놓고 그리고 달라고 하면 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샘솟듯이. 억지로 청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샘솟게 펌프질을 한다?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원고 써달라고 그러면 나 써놓은 게 없는데요? 이래버려요. 그러니 그런 분에게 아동문학 작품을 써달라고 하면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워낙 그 꼼꼼하고 철저하고 그런 예술에 대한 어떤 개결이라는 말을 요즘은 안 씁니다만은 깨끗하고 아주 깨끗해서 너무 단촐한 것을 개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주 개결하세요. 그러니까 원고 청탁을 해도 안 될 것이 뻔하다. 이것은 뭐 문단에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평생 쓴 수필이 100편밖에 안 된다니 말이 됩니까? 96세 사셨나요? 7세 사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적게 쓰시고 쓰신 중에도 다 버리고 한 70편만 가지고 책을 내셨는데 그나마도 한 편의 길이가 보통 작가의 절반, 어쩌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보통 수필하면 15장 쓰는 게 표준인데 보통 이분은 7장 정도 쓰면 끝이에요. 그렇게 압축적이고 짤막하고 깨끗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는 받고 싶은데 써주실 것 같지 않으니 김정빈이가 피 선생님하고 자주 교류를 하니 김정빈이가 청탁을 하면 들어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아출판사 중환이신 노경식 선생님, 이분은 극작가예요. 연극 대본인 희곡을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동문학가 이상배 선생, 이 양반은 또 사진가이기도 하니까 카메라 들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셋이서 선생님 댁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문학 얘기도 하고 이제 작품 써주십사 말씀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성사는 안 됐어요. 그래서 써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원고지로 20장 정도 써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총 10석장의 그림으로 책을 만든다 이거예요. 10석장이지만 이제 그림 한 장을 2페이지로 펼치니까 약 27, 8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종이로 해가지고 그림이 아주 멋지게 하고 사이즈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가가 한 페이지 글을 쓸 때 화가는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글을 잘 쓰기로서니 그림 한 장만한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림 한 장에는 아주 아름답고 예쁜 걸 그릴 수가 있는데 나는 매 페이지마다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안 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상배 선생이 사진을 찍었어요. 피천득 선생님도 찍고 저하고 아까 말한 노경식 선생님하고 둘이 한쪽에 앉고 반대편에 이제 피 선생님이 앉아서 대담하는 사진을 2커트를 찍었어요. 많은 커트를 찍었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게 이제 2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커트 사진은 옛날에 제가 갖고 있었고 그 노경식 선생님, 저 피천득 선생님께 탁자 사이에 두고 셋이 앉아있는 사진 옛날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느 책에도 이렇게 삽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인데 그 사진에 보다시피 탁자가 옛날 말로 괴다리 소반이에요. 뭐 우아하고 멋있는 무슨 향나무로 만든 무슨 다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리 이렇게 펴면 그 뭐예요, 쇠로 돼가지고 밑에 다리를 펴고 접어서 한쪽에 놓고 하는, 옛날에 아주 가난하던 시절에 그냥 하숙방에서 밥 먹을 때 그냥 먹을 수는 없고 그냥 앉는, 넓이도 조그만 하고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근데 피 선생님이 누굽니까? 80년대 초반이니까 피 선생님이 1910년생이니까 70대 초반이신데 이미 은퇴를 하셨고 평생 잘 사셨으니
그런 멋진 다탁 하나 마련 못할 분은 아니죠. 근데 그런 꾸밈이 없고 그렇게 검소하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거실에요. 아무런 장식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었어요. 그냥 소파 하나만 덜렁 있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어쨌든 그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비 선생님만 단독으로 찍은 좋은 사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옛날에 비 선생님에 대해서 작품론을 썼던 책을 다시 묶어서 내기로 하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피천득 문장의 아름다움이라고 계약을 하고, 그 책이 이제 다 원고까지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지고, 출판 여건이 나빠지고, 코로나까지 이렇게 되니까, 서점이라든가 이런 독서라든가 이게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출판사에서 초교까지 다 봤는데, 준비도 거의 다 됐는데,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다 피 선생님 사진을 멋지게 작품에다 실어야 되겠는데, 작품집에다가. 피 선생님 사진 멋진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피 선생님 사진이 있는데,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작가를 찾아서 계약을 해야지 그냥 썼다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작가가 또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제분에게 연락해도 자제분도 그렇게 멋진 사진을 갖고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가 피 선생님하고 배웠을 때 찍은 사진, 아까 이상배 선생이 찍은 사진, 단독 사진, 그걸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상배 선생에게 연락을 했더니 못 찾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본 기억이 있고, 최근에도 봤는데, 어떻게 정리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못 찾겠어요. 몇 번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그저께 문자가 온 거예요. 찾았습니다. 와,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리고 오늘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주셨네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 선생님 사진을 다시 뵙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피 선생님을 배웠던 그 나이가 됐어요. 그 나이보다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40 몇 년이 지났어요. 선생님 가시고 가끔 생각이 나요. 특히 문학에 대해서, 삶의 진실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것을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어린 왕자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거는 뭐 2, 30분, 긴 거는 뭐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여러 편 올렸고, 앞으로 올릴 것을 16회분까지 지금 준비를 해 놨어요. 그러고도 몇 회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올리면 벅차실 테니까 일주일에 2번씩 올리도록 미리 예약을 딱 유튜브에도 해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어린 왕자 이야기 같은 거, 피천득 선생님 이야기 같은 거, 뭐 도스토옙스키, 단테, 뭐 문학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서는 저 혼자만 얘기하고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대화라는 게 주고받아야 재미가 있죠. 근데 이제 댓글이 가끔 하나씩 달리니까 그것도 대화라면 대화지만 직접 대화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마음에 착 맞고 예술적 취향이 착 맞고 그래 하면서 서로 감탄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피 선생님과의 기억, 그 기억을 되풀이하고 싶은데 그 뒤로 그러한 문학인을 거의 뭐 못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딱 한 분 있긴 있어요. 서정춘 시인이라고 우리나라 100대 시인에 꼽힌 적도 있는 훌륭한 시인이신데,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동화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된 분이고 다른 인연도 많아요. 연세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이분하고 문학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또 코드가 맞아요. 근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사세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나눌 기회가 없고, 요즘은 또 코로나까지 그러잖아요. 그래도 가끔 연락을 하면, 그래 김정빈이가 하면 그렇지, 그래 최고야. 심지어는 저보고 뭐 피천득을 뭐 이어받았대나 뭐 수필가로서 어쩌고 하시는데, 그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너무 지나치신 말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고, 피 선생님은 감히 제가 뭐 2인자는커녕 100인자나 될는지
저 뒤에 있는 분이에요. 감상에 있어서는, 피천득 감상에 있어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요. 피천득에 대해서 말을 해라. 또 피천득 작품에 대해서 말을 해라. 이것이 왜 좋은지 말을 해라 하면 1등 하고 싶어요.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작품 창작에서는 제가 선생님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고 아마 제 생에는 불가능하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또 코드가 맞는데 그 마음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던 찰나에 이번에 이제 피 선생님에 대한 사진을 다시 보게 되니 그때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되었구나. 그때 피 선생님에게는 저 말고도 수많은 후학들 또 애호가들 찾아와서 같이 대화 나누고 갔는데 과연 저를 찾아오는 이러한 그 후학이 있는가? 사실은 거의 없죠. 저는 문학을 또 전공했다고는 해도 문학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 활동도 하고 또는 명상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하나만 전념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덕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하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는 피천득 선생 강의에 대해서 와 옛날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어쨌든 저로 하여금 그 옛날 40년도 더 지난 그 옛날 추억을 되살리게 해주신 이상배 선생님, 이상배 선생님하고 요즘 가끔 연락을 하는데 이분이 잡지 내는데 제가 그 개간지에 이번에 글을 하나 실어요. 100매나 되는. 그 글이 어린 왕자론이에요. 어린 왕자에 대해서 굉장히 긴 글을 그것도 한 30여 년 전에 그분이 그 출판사에 있을 때 어린 왕자 론만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냈어요. 법정 스님이 그걸 어떤 교수님은 그걸 해가지고 당신도 하나 쓰세요. 그래갖고 썼는데 제 글이 제일 긴 거예요. 그때 30대 초반이고 문학 청년 갓 지난 이제 군대로 치면 이제 군대 들어온 한 1등병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썼는데 최근에 이상배 선생님이 그 옛날 글을 어떻게 다시 보신 거예요. 30년도 넘은 글을. 그러고서 와 좋다. 이걸 다시 우리 잡지에 실읍시다. 그래 연락이 와서 또 시게 된 거예요. 다시 읽어보니까 오 40년 전에 썼지만 지금 읽어도 제법 말이 되네 이렇게 제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배 선생하고는 계속 문학적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에 어쨌든 피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신 그런 이상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인간에게 있어서 추억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 함께 예술을 사랑한다는 것 그 생텍쥐페리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한다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피 선생님하고 저는 같은 방향을 바라봤던 면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추억이죠. 그런 문학적 그 공감자 그런 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늘 하시고 섭섭한 차에 그런 사진으로나마 선생님을 다시 뵙게 돼서 아주 반가워서 이 이야기를 꼭 행복앤드 힐링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애인, 그러한 친구, 그러한 가족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